요즘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씩 더 키우게 되셨나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를 더 올려야 말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가족들이 옆에서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이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습관의 변화로만 보기에는 아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한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소리가 겹치면 대화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귀가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귀와 뇌가 함께 소리를 처리하는 힘이 예전보다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어두워지는 일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청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각입니다. 청력은 단지 소리를 크게 듣느냐 작게 듣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뜻을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을 읽고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오지만 말의 의미는 결국 뇌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피로감이 빨리 오고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게 웃고 넘기던 대화도 어느 순간부터는 긴장하게 되고, 혹시 잘못 들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말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고 바깥 활동도 줄고, 하루가 조용해질수록 마음도 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과 기억과 감정과 관계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귀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질 수 있어도 뇌는 여전히 훈련에 반응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청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들리는 느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젊은 시절의 귀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가진 청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귀와 뇌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가장 먼저 볼륨을 키우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당장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리를 계속 크게 듣는 습관이 귀를 더 편하게 만들기보단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말의 의미가 저절로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소리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소리의 크기보다 소리를 가려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큰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구별하고 해석하는 힘을 다시 깨우는 연습입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귀와 뇌가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낮추고 보는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 들으면 오히려 안 들리는데 왜 소리를 줄이느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핵심은 귀를 괴롭히는 데 있지 않고 뇌가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평소보다 볼륨을 아주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그리고 화면 속 인물의 입모양과 표정과 손짓을 함께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눈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상대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말할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면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시각 정보가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는 이런 도움을 의식하지 않지만 귀가 지칠수록 눈의 도움은 더 중요해집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자막이 있다면 자막을 잠깐 참고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막에만 의존하기보다 먼저 장면과 표정과 말의 흐름을 따라가며 아, 이 말이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짐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예전보다 덜 크게 틀어도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뇌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표정과 문맥을 함께 읽을 때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소리를 작게 견디는 연습이 아니라 의미를 더 잘 붙잡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긴 시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 뉴스나 드라마를 볼 때 몇 분만 의식적으로 해봐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전보다 볼륨을 덜 올려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귀가 덜 피곤해지고 보고 듣는 일이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음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귀와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말소리는 놓치기 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음악은 훨씬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음악에는 높고 낮은 소리, 길고 짧은 소리, 빠르고 느린 리듬이 함께 들어있어 청각을 폭넓게 자극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그냥 흘려듣기보다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악기가 먼저 들리는지, 멜로디가 어느 부분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는지, 어느 부분에서 낮게 가라앉는지 들어보십시오. 익숙한 곡이라면 가사를 따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더 좋다면 아주 작게 따라 불러보셔도 됩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과정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귀와 뇌를 동시에 움직이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를 다시 듣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멜로디는 편안함을 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기억을 불러냅니다. 어떤 분들은 옛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오래전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구별하고 흐름을 따라가고 입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악은 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소리에 다시 익숙해지게 해줍니다. 말소리에만 집중하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지만 음악은 즐겁게 반복할 수 있어서 꾸준히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청력 훈련을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써보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음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대화하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식당이나 모임처럼 여러 소리가 겹치는 곳만 가면 대화가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청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크게 느껴지는 불편 중 하나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집중하면 되지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여러 소리 가운데 필요한 목소리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능력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 능력을 조금씩 다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아주 작게 켜놓은 상태에서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오늘 식사는 어땠는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가벼운 말부터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겹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훈련입니다. 여러 소리 가운데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붙잡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하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하면 뇌는 다시 배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보다 상대말이 덜 흐려지고 말소리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식당이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안 들리는 것 자체보단 혹시 또 잘못 들을까봐 긴장할 때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귀도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듣고 적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말을 모두 받아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뉴스나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듣다가 마음에 남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소리를 들은 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번 더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가 뇌에서 의미로 바뀌고 다시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강한 자극이 됩니다. 그냥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면 그 단어를 적고 내가 왜 그 말을 기억했는지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라디오에서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었다면 한 줄만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이 습관은 청력 훈련일 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화를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한 번 더 붙잡는 데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오늘 들은 말 가운데 단 하나만 남아도 그 한 줄이 내 귀와 뇌를 다시 연결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관리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무언가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잠깐씩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텔레비전을 볼 때 몇 분간 입모양을 따라가 보는 것, 낮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집중해서 듣는 것, 저녁에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은 말 중 하나를 메모해 두는 것. 이 정도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귀와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잠깐씩 같은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미세하던 변화가 어느 순간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단어의 끝이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전에는 가족 모임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말이 들어와서 대답도 하게 되고, 전에는 전화 통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상대의 말이 조금 덜 흐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크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화가 편해지면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되면 하루가 덜 적막해집니다. 하루가 덜 적막하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래서 청력 훈련은 단순히 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상 쪽으로 열어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듣는 연습만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이어폰 소리를 과하게 키우는 것은 귀를 더 예민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 장시간 머문 뒤에는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가져 귀를 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귀가 피곤하면 뇌도 함께 피곤해집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은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지나치게 지치면 말소리를 구별하는 일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청력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과 함께 움직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지 않는 것, 식사를 지나치게 불규칙하게 하지 않는 것, 무리한 피로를 오래 쌓아두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균형도 결국 귀와 뇌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또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조용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귀로 들어오는 자극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화는 가장 좋은 청각 자극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다시 말하는 과정이 귀와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꼭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안부 한마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답하는 흐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오래 놓치지 않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바로 안 들릴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답답할까 하고 조급해지면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귀가 조금 어두워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못 듣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방법으로 더 잘 듣기 위한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릴 때는 상대를 마주보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결코 민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은 혼자 애써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맞춰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까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여전히 가족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내 방식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하게 듣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귀는 단지 소리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문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가족의 안부 인사, 익숙한 음악의 한 소절, 주전자, 끓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평범한 소리들이 결국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삶을 움직입니다. 그 소리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텔레비전 볼륨을 아주 조금만 낮춰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뉴스에서 들은 단어 하나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말해달라고 웃으며 부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고 부드러운 시도가 쌓이면 귀는 덜 지치고 뇌는 더 깨어나고 대화는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예전보다 덜 크게 틀어도 괜찮네. 요즘은 말이 조금 더 또렷하게 들어오네. 전에는 놓치던 말이 오늘은 자연스럽게 들리네. 바로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회복되는 마법 같은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이 다시 더 선명해지는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껴야 하는 감각이지만 동시에 꾸준히 돌보면 충분히 오래 지킬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하는 짧은 실천입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주 그리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귀는 작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뇌도 작은 반복에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하루 잠깐의 연습이 내일의 대화를 바꾸고 내일의 대화가 앞으로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다시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귀가 조금 어둡다고 해서 세상까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또렷하게 듣고 더 편안하게 연결되기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루 잠깐 귀를 깨우고 뇌를 움직이고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조용한 연습이 쌓여 어느새 삶의 소리를 다시 가까이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알아차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